네,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벤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오늘 날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사람도 갑자기 추워지면 확 당황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워낙 많고 동물들 입장은 어떨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참 수의사가 그렇게 너무 네. 무책임하잖아요. 아니 근데 동물들은 뭐 이제 네. 털이 있으니까 사람보다는 체온 유지를 더 잘하긴 하는데 네. 뭐 당연히 감기도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요. 네. 여름에 더우니까 네. 아이들 털을 다 깎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개고양이도 사실은 뭐 여름에 털 밀어주고 겨울에 추워하니까 옷도 입히고 하고요. 뭐 그거 말고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게 소농장 이런 데 가면 송아지들 겨울에 추우면 다 우리 흔히 말하는 깔깔이라고 하는 진짜? 그런 내복도 입혀놓고 하거든요. 귀엽겠다. 네. 예. 동물들도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사람들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사람 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동물들도 기온에 민감하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날들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그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가진료 금지. 네. 예. 저희 뭐 5월달에 SBS TV 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이슈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네. 자가진료 얘기를 여러 번 계속 다뤘는데요. 그 지금 자가진료 제한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학범 대표가 이 주제를 딱 가지고 나온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사회적 합의 단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 수의사 단체들 또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협의가 돼가지고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협의가 돼가지고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안들이 뭐 수의사법은 수의사법대로 또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대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부터 이제 네이버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이제 대한약사회 이름으로 광고가 나가는 거죠. 모바일 버전, PC 버전 다. 근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나가서 이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그런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자가진료를 지금처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광고가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동물이어도 자가진료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모아져 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거기서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갑툭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네, 광고가 네,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고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도 안 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 금지. 아이들 치료비 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가진료를 지금처럼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아, 네, 일단 딱 문구만 들었을 때는 마치 반려인들의 지갑을 굉장히 신경 듯한,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근데 문구에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일단은 진료비가 폭등할 거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가진료가 제한되더라도 일반인분들은 불편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 놓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냥 약 먹이는 거 이런 거는 금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뭐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소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돈 때문에 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진짜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던 분들이죠. 육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그리고 강아지 뭐 강아지 공장, 공장. 진짜 이런 데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거잖아요. 저희 그 되게 끔찍한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봤잖아요. 배 가르고 이런 거 불법이 아닌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추진되는 건데 이게 추진이 되면 마치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반려동물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엄청나게 진료비 폭등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미국에서도 안 하는 미국이라는 구체적인 나라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런가요? 이 광고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 6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에서 자가진료권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 왜 추진하냐 이런 건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별로 이제 법령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주도 있고 허용하고 있는 주도 있고 애매하게 적혀 있는 주도 있어요. 근데 자가진료를 허용한다라고 적혀 있는 주도
세부 조항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료 예외 조항이라고 적혀있긴 적혀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조차 뭐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구충, 그다음에 수의사가 마련한 프로토콜에 따른 정기적인 기본 검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수의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자가진료를 허용한다라고 예외로 빼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가진료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모든 진료 행위가 그냥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가진료 조항이 허용되어 있는 주라 하더라도 되게 세부적인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거를 통틀어서 미국의 43개 주에서 우리나라처럼 자가진료를 모두 허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 아닌가요? 완전 허위 과장 광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한 수의사, 미국 수의사 분이 이 광고 잘못했다. 미국에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네. 그 수의사의 댓글을 삭제하고 그 수의사를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 광고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 네, 그래서 이 6개를 좀 길지만 다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 초안에는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인 오로지 개, 고양이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가진료 제한하는 거 동물학대행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언급드린 것처럼 제한한다고 해도 실제 일반인 분들한테 가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동물병원에도 크게 수익이 증가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막는 건데 이거를 마치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인 개, 고양이에 한해서 제한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이 개, 고양이가 아니죠. 소 보는 동물병원도 있고 닭 보는 병원도 있고 돼지 보는 동물병원들도 있죠.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워낙 다양해졌어요. 네, 반려동물들도 다양해지고 게다가 사실은 이 자가진료 제한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이게 반려동물에서만 제한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산업동물에서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국민 건강을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번에 산업동물까지 다 자가진료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강아지 공장 이슈로 논란이 된 이 반려동물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이 개, 고양이이기 때문에 무슨 수의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개, 고양이에서만 자가진료 제한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 동물이 다 제한돼야 되는데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의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네.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푸셨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저희가 사실 이 자가진료 금지라는 걸 단순히 뭐 수의사의 이익 차원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미국 예를 들 수가 없는 게 미국이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진료를 하면은 딴 데서 신고를 하고 막 그래요. 다른 분이. 그리고 또 동물용 의약품 이 관리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동물약품에 대해서 그나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약국은 예외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약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약 관리가 제대로 돼서 자가진료를 허용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동물이 학대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게 지적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거를 지금 개고양이에 한해서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러니까 동물을 수입원으로 보고 바라보는 있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자가진료가 제한되면은 동물 약국에서 약 판매가 줄어들까봐 이 수익원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게 본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치 우리가 왜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을 하고 돈으로만 바라보는 걸 굉장히 천박한 인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뭐 사람의 중요성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동물을 바라볼 때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통해서 이 자가진료 제한 취지되는 걸 보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세 번째 주장은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초안 어디에도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 금지 조항 신설은 없고 동물병원 영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완전히 정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들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강아지 공장 이슈화된 다음에 동물보호단체랑 수의사단체가 이런 거 개정해달라고 기자회견했거든요. 바로 3일 뒤에 농식품부가 대책 발표했어요. 당연히 동물보호법 강화하고 번식장 전수조사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하고 이미 이런 거 다 추진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자가진료 제한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진료 조항은 수의사법 시행령에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연히 이런 얘기는 없죠. 이거 동물보호법 얘기니까요. 근데 이걸 보고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 금지 조항 신설 등은 없고 동물병원의 영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 얘기들이.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동물보호 지금 관련된 정책 방향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개고양이 자가진료 제한을 어떤 대책 없이 하면은 추진하면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다. 자가진료 제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육견협회 개식용 농장에서 일어나는 피해 이거는 저희가 챙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강아지 공장 번식장에서 일어나는 피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사 놓고 수술하고 했는 거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저희가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예요. 그렇죠? 유기동물 보호 사설 말고 뭐 지자체 보호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열악한 상황이죠. 여기서 사실은 예방접종 직접 하고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들이 커버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의사회 차원에서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계획은 각 지역마다 수의사회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1년에 2번 정도씩만 자기 지역에 있는 보호소 봉사를 나가면 이게 커버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중앙 수의사회 차원에서 각 지역 수의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그럼 약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미 각 네. 수의대 마저도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일정하게 이제 정례화시킨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수요를 파악해서 정례화해서 커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10개 수의과 대학의 봉사 동아리가 다 있고요. 각 지부 수의사회 봉사 다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자발적으로 뭐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이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이번 주 주말에도 2군데가 봉사활동 나가는데 그렇게 대책 없이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선동밖에 안 되고요. 또 보험 활성화 어떻게 할 건지 보험 활성화가 돼야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이런 논의도 지금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수가 체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열리고 있고요. 있고 대책 없이 지원 추진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주장과 함께 이 대한약사회 광고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주장을 클릭하면은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동물병원 진료비 때문에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어리고 팔팔할 때는 좋은데 말 그대로 건강할 때는 이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은 생각보다 수술할 일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병원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은 대체로 다 그렇게 늙고 병든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게 나와서 버려지는 애들이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그런 아이들만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대한약사회나 대한동물약국협회 이 광고에서도 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될 거다라고 하고 유기동물 늘어나는 표를 같이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비싼 진료비 때문에 버리는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서울시가 2014년에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3,666마리를 조사한 결과 외관상 건강이 양호한 동물, 그러니까 아픈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비가 청구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동물이 92%. 그다음에 2년 이하의 어린 개체들, 그러니까 건강한 어린 개체가 45%. 그러니까 절반은 어린 개체. 그러니까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또는 늙어서 애들을 케어하기 어려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동물등록제 하고 있잖아요. 이 동물등록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내장형 장치로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일원화해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자가진료 제한하는 걸 반대한다? 라는 쪽으로 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니 그 광고의 문구대로라면은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늙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진료비 부담 때문에 버려진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자가진료를 찬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늙고 병든 애들 병원비 부담되면 버리지 말고 자기가 수술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주장하는 다섯 번째 주장은 이번 이렇게 개정하면은 천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천만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마치 전부가 다 자가진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지금 말씀드리지만 듣는 반려인들 깜짝 웃기죠? 놀라실 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동물보호법의 개정안도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자가진료 금지된 게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거기에 수많은 동물보호단체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다 자가진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하는 건 맞아. 이건 진짜 선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자가진료는 안 하세요. 네. 그리고 선동하는 게 마치 지금 개인이 약 먹이고 집에서 뭐 간단하게 뭐 약 발라주고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사, 수술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답답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뭐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자기가 키우는 동물의 자가진료는 어느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라고 또 이분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에 동물병원 협회에서 헌법소원을 한번 내본 거예요. 우리가 수의사들인데 이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이 수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침해된다.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청구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아 그게 아니다. 청구인들은 수의사인데 지금 동물을 진료하는데 어떤 뭐 장애도 받고 있지 않고 자가진료 제한 때문에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여러분 청구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적이 있다. 근데 이건 어느 누구가 아니고 수의사들 수의사. 청구한 사람들 이거 일부 청구한 사람들 이거를 왜 어느 누구로 바꿔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 6가지 주장을 했는데 전부 다 말이 안 되거나 일부는 뭐 선동에 가깝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네 번째에 대책 없는 전면적인 개고양이 자가진료 제한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이거 주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딱 있어요. 지금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반려동물 총연합회, 반려동물 생산자, 경매자, 펫샵 사장님들 모임이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육견협회, 개식용 업자분들이 딱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왜 우리가 흔히 네. 수익의 목소리라고 하면은 하나의 단일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 분들, 예, 분명히 개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들 주장은 그거잖아요. 개 중에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애들만 뭐 판매를 하는 거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뭐 식용견이 따로 있다. 개견 합법화해라. 그다음에 뭐 개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뭐 동물보호단체들 자질이 의심된다. 불법 농가 양성하지 말고 합법화해라.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같이 주장하는 게 원칙 없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네. 수많은 동물들을 자기네가 케어할 수 있는데 네. 왜 이거를 법적으로 금지해서 우리한테 네. 손해를 끼치느냐. 그렇죠.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지금 강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 개식용 이쪽 업종에서 이 식용 목적의 개를 기르고 있는데 게다가 생명을 판매하고 있는 네. 분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하면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한약사회, 대한동물약국협회 광고 문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말 이 광고하신 이 대한약사회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육견협회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광고에 어떠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한 약사 전문 언론에서 이번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를 위해서 이 약국 대한동물약국협회가 한 6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면 네이버에 이런 선동하는 광고하지 말고 유기동물 보호소 도와주세요. 차라리 거기에 사료 보내주세요. 제발. 그 애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료 보내주면 6천만 원어치 사료 보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명 훨씬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광고에 자가진료 지금 제한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가진료를 통해서 동물들이 받는 그런 학대행위나 피해는 진짜 한 톨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선동에 가까운 광고라고 봅니다. 지금 수의사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자가진료 제한을 하면서 동물학대입니다, 자가진료 제한합시다 말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양쪽 얘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이 동물학대 얘기는, 동물 피해 얘기는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왜 동물을 생명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정말 동물을 어떤 인식에,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인식에 대한 어떤 차이가 명확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사이비 종교에 경도된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데려가고,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아이를 집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국민이 경악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뭐 네. 배가 불러오고 막 그랬었죠. 기억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붕괴를 했었죠. 동물이냐 사람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물도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반려인들은 내 새끼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를 나만의 방식으로 그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고 내가 진료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 아동 학대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정확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광고가 대한약사회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대한약사회 공식 입장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전 국민, 동물 사랑하는 전 국민을 등에 돌리는 그런 광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절대로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거기 국회의원분들 4분 오셨고, 거기 30여 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 단체가 가서 그걸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의된 법에 다 동물 자가진료 금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분들은 정말 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바보 같아서 이런 걸 발의하는 거냐, 수의사 로비 때문에 발의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7월 14일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농식품부 장관한테 자가진료 금지는 사회적 합의 단계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라.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한정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자가진료 금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날 표창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자가진료 금지 들어가 있고요. 이 국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치 수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거는, 그렇게 광고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발등 찍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들의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동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들 개인을 위한 일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한 번만 좀 돌아서 좀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한약사회가 한 광고의 문구에 등장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황과 우리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돼서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의식 수준 자체를 비교하면, 시스템 자체를 비교하면 훨씬 우리가 뒤떨어진단 말이죠. 이 낮은 문턱 하나 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위클리벳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수의계 내부에서 뽁닥뽁닥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 말고 사람들한테 좀 같이 얘기를 풀어내자.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모으고 의식 개선을 위해서 좀 확산시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위클리벳이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꾸 선동하시는 거는 지금 뭐 정말 삿대질 당하고 욕 먹으면서 뭐 육견협회들이나 이 반려동물 총연합회 분들이 정말 막 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까지 욕을 먹냐면,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한정혜 의원님은 이분들이 집회할 때 이렇게까지 욕을 했어요. 300명 국회의원 다 잘 뽑았는데 한정혜 한 명 잘못 뽑았다. 막 이렇게까지 그런 욕 들으면서 이분들이 좀 추진하는 거예요. 동물보호단체들 예전에 막 정말 삿대질 당하고 욕 먹으면서 막 운동하셨던 분들 이제서야 그 빛을 본다고 이분들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자기들이 옛날에 욕 다 먹고 삿대질 당하고 정부 찾아가고 해서 말도 안 들어주다 이제야 이 분위기가 올라와서 국회의원들도 발의해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줘서 너무 이 감회가 새롭다. 그럼 여러분들이 울었어요 어제. 그런 상황을 좀 제발 보고 이 동물보호단체들 2번 죽이지 말아달라. 이런 선동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급 대표가 약간 흥분한 날은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좀 토론회 영상이 있어요. 어제 그 토론회에서 막
동물보호 단체분들 막 속 얘기하고 울고 국회의원들 나와서 입장 표명하고 그 참석하신 시민분들 박수치고 이런 거 영상 제발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물들을 위해서 싸워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걸 거예요. 야, 동물이 사람, 뭐가 좋냐? 그렇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멋이 중요한데라는 얘기도 유행처럼 하는데 네. 사람과 동물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